자, 그게 결산 과정 그죠? 이 부분이 이제 결산 과정입니다. 결산 과정을 우리가 이제 구분해서 첫째 결산의 그 예비 절차. 예비 절차라는 것은 준비 절차다 이래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이제 결산의 본 절차. 요게 결국은 결산이죠,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결산 후 절차. 이건 말 결산 전 절차, 결산 본 절차, 후 절차 구분해서 요거 좀 기억하세요. 예비 절차는 시산표 작성하는 거, 요거 시산표가 준비 단계입니다. 그리고 요거 작성하고 나면은 재고 조사표 요거 작성하고, 그리고 정산표라는 걸 작성합니다. 그리고 이 정산표는 선택사항입니다. 기업의 임의, 이거는 어떠한 그 재무제표, 우리가 재무제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기업의 선택사항,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요거 세 가지죠, 그죠? 시산표 작성하고, 재고 조사표 작성하고, 정산표 작성. 요게 예비 절차 세 가지. 재고 조사표가 뭐냐 하면, 이거는 기말 재고 조사. 요거 기말의 정리사항, 기말에 정리할 사항들이다. 요걸 표로 나타낸 걸 우리가 재고 조사표라 이랍니다. 정산표라는 건 요걸 한 란에 표시한 거, 시산표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한 란에 나타낸 걸 우리가 정산표라 이랍니다. 그 정산표는 양식 하나 볼까요? 그게 책에 있을 겁니다. 뒤로 잠깐 한번 넘겨보세요. 48쪽에 나와 있네요, 그죠? 그 48쪽에 보면은 정산표에서 거기에 보면은 시산표,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를 한 란에 이렇게 표시했죠, 그죠? 이걸 우리가 정산표라 합니다. 그 시산표의 차변과 대변, 손익계산서 차변과 대변, 재무상태표 차변과 대변에서 금액란이 모두 몇 칸이죠? 6칸이죠. 금액란이 유기식이라 이랍니다. 유기식. 금액란이 10칸이 나오면은 이거는 12식이라 하고, 12칸이 있으면은 12식이다 이런 표현합니다. 유기식 하는 말 뜻만 얼마 됩니다. 금액란이 6칸이니까 유기식이라 한다. 알겠죠? 요걸 정산표로, 이거는 이제 기업의 선택사항입니다. 해도 안 되고 안 해도 되고, 작성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여기 이제 정산표다, 그죠? 그 다음에 결산의 본 절차. 요 결산의 본 절차가 이제 이게 결산 절차죠, 그죠? 이건 이제 계정간에 말하자면은 대체하고, 그죠? 계정간에, 필요한 계정간에 이제 대체를 하고, 그리고 장부를 마감하죠. 마감하고, 그리고 남는 금액이 있으면은 다음 기로 넘겨야 된다, 그죠? 다음 기로 넘기는 걸 뭐라 하죠? 차기월, 그죠? 계정간에 대체하고, 장부를 마감하고 나서 다음 기로 넘긴다. 차기월. 이게 본 절차. 알겠죠? 그 책을 한번 보세요. 그 본 절차에 보면은 40쪽. 그 40페이지 제일 위에 보세요. 결산의 본 절차 나와 있죠. 그죠? 기업. 비용과 수익을 집합 손익계정에 대체하고, 집합 손익계정 잔액을 자본계정에 대체하고, 원장 계정을 마감하고, 그리고 차기 2월 하면서 이제 2월 시산표를 작성합니다. 그죠? 그 2월 시산표를 하는 건데, 차기 2월 요래 마감하죠. 그죠? 장부 마감. 그리고 이제 결산 후 절차다. 이게 이제 결산 보고서 작성하는 거죠. 이거는 보고서, 결산 보고서다. 그 결산 보고서 다 알고 있죠. 그죠? 바로 이거. 그죠?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재무제표, 그죠? 작성하는 거. 후 절차다. 알겠죠? 예비 절차, 본 절차, 후 절차. 결산 후 절차는 그 재무보고서 작성하는 겁니다. 그죠? 요런 과정을 거친다. 그 아래 40페이지 가운데 보면 시산표가 나와 있죠. 그 시산표라는 거는 우리가 수정 전 시산표와 수정 후 시산표다. 그 결산 정리사항을 기입하기 전은 수정 전이고, 결산 정리사항을 수정, 더하고 빼고 난 걸 우리가 수정 후 시산표를 하는 겁니다. 기말에 우리가 이제 장부를, 그죠? 마감하고 나서 장부 금액을 시산표해서
요 장부를 가지고 시산표 안에다가 다 기입하죠. 그죠? 여기다 자산, 부채, 자본, 수입, 비용. 이게 시산표고, 이 시산표에다가, 그죠? 여기에다가 이제 결산 정리사항 있잖아. 그죠? 기말의 정리사항을 더하고 뺀 거, 그걸 우리가 수정 후 시산표라 하는 겁니다. 수정 전과 수정 후. 이래죠. 그죠?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은 시산표 나와 있죠. 그죠? 이거 보세요. 우리 시산표라 하는 거는 원장이 맞나 틀리나 알아보는 거라 그랬잖아. 그죠? 요게 이제 원장이 맞나 틀리나 알아보는 게 뭐를 가지고 알아보느냐? 요걸 가지고 알아봅니다. 요거. 알겠죠? 차변합계와 대변합계 여기 같아진다. 그죠? 요걸 가지고 확인하는 거거든요. 요거.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이 금액, 이 차변 금액과 대변 금액 같아야 된다. 그죠? 항상 같아야 되는데 여기에 만약에 10원을 적고 여기에다가 10원을 적었는데 두 번 적었다. 이래요. 두 번. 두 번 적어버렸습니다. 두 번 적으면 이거는 같아지죠. 그죠? 틀리지만 이거는 같아지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없다.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다. 알겠죠? 이 오류가 생겼잖아. 그죠? 생겨도 요걸 가지고 확인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다.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가 있다. 그죠? 이런 게 바로 이런 거죠. 이중기입했다. 양변에 한쪽만 이중기입했다면 이건 알 수 있잖아. 그죠? 틀리니까. 그렇죠? 그리고 양변에 만약에 한 거를 동시에 빠뜨려 버렸다. 그죠? 10원 적을 걸 양쪽에 빠뜨리면 이건 같아지잖아. 그죠? 그래서 동시누락 이것도 마찬가지 양쪽에 동시누락이겠죠. 그죠? 예. 여기에 만약에 10원 적어야 되는데 이걸 누락했으면 이거는 틀리니까 알 수가 있잖아. 그죠? 동시누락은 양쪽입니다. 세 번째. 금액은 정확한데 예를 들어서 보세요. 자산과 부채에 적을 것을 갖다 만약에 자산에 적지 않고 요걸 여기다 갖다 적었다. 여기다. 그럼 이 금액은 같다. 계정 과목을 분류를 잘못했다. 이거는 같아지잖아. 그죠? 발견할 수 없다. 그 계정 분류의 오류, 분류를 잘못했다. 이런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없는 오류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요걸 가지고 확인한다. 그죠? 발견할 수 없는 거래는 이중기입, 동시누락, 계정 분류 오류다. 이런 거 알겠죠? 자, 시작. 이중기입, 동시누락, 계정 분류 오류. 이런 걸 발견할 수 없는 오류.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알겠죠? 요거. 자주 나옵니다. 요런 거. 말 뜻을 이해하시겠죠? 그죠? 딱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거 보면은 3번 한번 보세요.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없는 기억. 거래 전체 붕괴가 누락되거나 정기가 모두 누락되었거나 그죠? 거래를 중복하여 붕괴하였거나 전개했거나 붕괴장에서 계정에 전개할 때 대변과 차변을 반대로 전개했거나 다른 계정 과목에 같은 변에 전개했거나 두 가지 오류가 우연히 중복되어 상기된 경우 이런 경우는 발견할 수 없는 오류다. 4번 시산표의 대차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오류를 발견하는 순서 나와 있죠. 그 만약에 이게 틀리더라. 요게 틀리면 이제 오류를 발견해야 되죠. 그죠? 발견하는 순서는 역수입니다. 거꾸로. 이걸 먼저 확인하고 이거 확인 이렇게 역순으로 알겠죠? 이거 확인하고 이거 원장에서 옮기는 걸 우리가 이기한다 이랍니다. 분계장에서 원장에 옮기는 우리가 전기한다 이런 표현하죠. 그래서 이거 확인하고 이거 확인 이렇게 역순으로 한다. 그거 보면은 오류 발견 순서 첫 번째 기억 시산표의 차변과 대변의 합계를 검사하는 이게 기억이잖아. 그죠? 요거 제일 먼저 확인하고 두 번째 원장각 계정 합계가 시산표에 올바로 이기되었는가를 검토하는 요게 니은 이기 검토. 그죠? 디귿 보면은 원장각 계정의 합계를 검사한다. 요거 디귿. 여기 디귿이고 다음 리얼 분계장에서 전기 이게 리얼.
정기. 그리고 다섯 번째 분계장 이걸 확인한다. 그죠? 미움.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생략했지만은 다음은 이제 분계 확인하고 마지막에 거래 확인한다. 알겠죠? 역수이다. 이거 확인 이래 거꾸로 올라간다. 그 말만 하면 됩니다. 그죠? 요게 오류 발견 순서. 다음 뒤로 갑니다. 뒤에 보세요. 42쪽에 가서 재고조사표 나와 있죠. 재고조사표라는 게 바로 기말에 정리할 사항.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내용 핵심이 이거라 그랬잖아. 그죠? 기말에 정리할 사항 이겁니다. 알겠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객관식 문제 대비해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공부할 핵심이 바로 시산표에서 여기에 기말에 정리할 사항들 알겠죠? 그 부분이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그게 이제 핵심 사항이죠. 그죠? 바로 연말 정리 사항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공부할 내용이죠. 그죠? 예. 그 첫째, 자산 계정에서 정리할 사항들. 두 번째, 부채 계정에서 정리할 사항들. 세 번째, 자본 계정에서 정리할 사항들. 수익 계정에서 정리할 사항들. 비용 계정에서 정리할 사항들. 그죠?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내용입니다. 알겠죠? 예. 이게 핵심이다. 우리가 공부할 게. 이런 걸 작성하는 거는 주관식 문제고 우리는 객관식이잖아. 그죠? 바로 연말에 정리할 사항. 요거 뭘 공부하는지 알겠죠? 그죠?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게 바로 기말에 정리할 사항이다. 자산에서 정리할 게 뭐냐? 여기 이제 우리가 여기 들어가는 거. 그죠? 현금에 대한 정리사항. 우리 자 현금에 대한 거 또 뭐가 있었죠? 예금에 대한 거 또 주식에 대한 거 외상에 대한 거 상품에 대한 거 건물에 대한 거 기타. 이걸 뭐라 합니까? 현, 예, 주, 외, 상, 건, 기타. 현금, 예금, 주식, 외상, 상품, 건물, 기타. 그죠? 부채에 대한 거, 사채, 이자 같은 거. 그죠? 예. 자본에 대한 거, 주식 관계. 수익, 비용. 알겠죠? 이 정리할 사항. 이게, 물론 이것만 다가 아니지만 이게 핵심 사항이다. 그죠? 우리 공부할 사항들. 앞으로 우리가 이제 객관식 대비해서 공부할 사항. 이게 핵심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요 과정에서 공부할 요거 하나씩, 요거 하나, 요게 대한 거 하나 보고 갈게요. 수익과 비용. 자, 보세요. 이런 거죠. 9월 1일 날 1년분 우리 회사 1년분 보험료를 지급했다. 그죠? 1년분 120원 보험료를 지급했답니다. 9월 1일부터 내년 언제까지? 8월 말까지. 그죠? 지급했다. 화재 보면 1년치 미리 줍니다. 예, 미리 줍니다. 그죠? 이런 경우에 이제 오늘이 언제냐? 오늘이 이날이잖아. 그죠? 12월 31일이죠. 오늘 연말이잖아. 그럼 이제 9월 1일 날 보험료를 지급했죠. 그죠? 그럼 우리가 9월 1일 날 보험료를 지급했습니다. 9월 1일 날 보험료 1년분치 12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죠? 요게 장부에 기장되어 있겠죠. 그죠? 장부에 기장해 놨는데, 근데 오늘 12월 말에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요 기간까지 금년에 해당하는 거 올레기 몇 개월이죠? 4개월이죠. 그죠? 4개월이면 얼마죠? 40원. 요거는 올해 거고, 요거 나머지 요 8개월, 80원 요 내년 거죠? 그죠? 우리 장부 지금 얼마가 나갔죠? 120원 나갔잖아. 그죠? 보험료가. 실제는 올레기 얼마죠? 40원이잖아. 그죠? 그렇잖아. 그죠? 그러면은 요 120원을 40원으로 고칩니다. 요걸 40원으로 수정한다. 수정. 이거 우리가 수정 분계를 하는 겁니다. 수정. 그럼 실제는 우리가 40원이자 올리기. 그죠? 80원 내년 겁니다. 내년 거. 장부에는 돈을 이만큼 지급했지만은 우리 일에 일단 분계를 하죠. 그죠? 이걸 이제 연말에 와서 수정하죠. 12월 말에.
그럼 이 120원을 40원으로 수정한다는 건 얼마를 빼야 되잖아. 얼마 빼야죠? 80원 빼야 되잖아. 빼야 된다는 거는 반대편에 적어줘야 되겠죠. 그죠? 여기 적어주면 이렇게 보험료 80원 이렇게. 그러면 이제 빠져나간 거잖아. 그죠? 40원 남고. 그럼 요 80원 내년 거잖아. 그죠? 내년 넘겨줘야 됩니다. 내년으로 미리 좋은 거죠. 무슨 보험료? 예, 선거보험료랍니다. 이렇게. 이걸 우리는 수정 분계를 하는 겁니다. 예, 요거 하나 알아놔야 되죠. 그죠? 시험에 거의 뭐 안 빠지고 나옵니다. 매년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이거는. 많이 나왔었죠. 그죠? 요렇게. 알겠죠? 요래 하는 거 수정 분계를 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렇게 이제 하기도 하고, 우리 회사는 9월 1일 날, 그죠? 돈을 120원 줄 때 미리 이렇게 했답니다. 선거보험료 120원, 이렇게. 현금 120원, 이렇게. 분계를 이래 할 수도 있죠. 그죠? 두 가지 경우가 있다. 그럼 자, 이때 12월 31일에 수정 분계 어떻게 되냐 보세요. 이날 9월 1일 날 내가 이만큼 미리 줬잖아. 그죠? 그런데 오늘은 이날이잖아. 이날 현재 미리 준 건 얼마죠? 80원이잖아. 그죠? 선거보험 해놨잖아. 미리 준 거. 요날 미리 준 거는 120원이었는데 이날 현재 봐서는 이건 날짜 지났잖아. 그죠? 미리 준 거 얼마? 80원이죠. 그럼 결과적으로 요걸 얼마로 고쳐야 된다? 80원으로 수정하는 거죠. 그죠? 이것을. 그러면은 120원을 80원으로 수정한다는 거는 얼마를 빼야 되죠? 40원. 이래 되겠죠? 선거보험료 40원. 40원 이렇게 빼야 되니까. 그럼 80원 남잖아. 그리고 이게 뭐냐? 금년에 뭐죠? 보험료 40원. 이렇게. 이걸 우리가 연말에 수정 분계를 한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가만히 보세요. 그럼 문제가 나오면은 두 가지 형태입니다. 이러한 경우와 이러한 경우 반드시 문제는 나오면은 이걸 제시해 줍니다. 보험료를 지급하고 우리가 보험료로 처리했다 또는 선거보험료를 했다 요 말이 주어집니다. 둘 중에 하나. 요래 하는 경우 두 가지 있으니까 보세요. 자, 보험료를 했으면 딱 보니까 뭐죠? 반대로 뭐라 하죠? 선거보험료. 요 선거보험료는 뭐 했죠? 보험료 이렇게 반대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요령을 좀 알아요. 요령. 지금부터 요령입니다. 반드시 문제에서는 요 말이 주어집니다. 보험료로 처리했다. 선거보험료로 처리했다 하면은 보험료로 처리했다 하거들랑 뭐라 한다? 선거보험료 반대로 하자. 알겠죠? 선거보험료가 나오면 뭐라 하고? 보험료 이렇게. 알았죠? 네. 그럼 선거보험료라는 거는 오늘은 이날이니까 먼저 지급한 거는 이날 현재 미리 준 거 얼마? 80원이잖아. 그죠? 80원. 그러면 이날 현재 우리가 보험료라는 거는 원래 보험 이걸 말하죠. 그죠? 요거 얼마? 40원. 알겠죠? 그럼 요 대변은 뭐 하느냐? 선거보험료는 뭐 하고? 보험료. 반대로 보험료만 뭐라 하고? 선거보험료. 반대. 요걸 딱 결정하고 나면은 선거보험료와 대변은 뭐라 하고? 보험료. 반대로 보험료 80원. 보험료면 대변은 뭐라 하고? 선거보험료 40원 하면 됩니다. 알겠죠? 하는 요령. 알았죠? 자, 다시. 9월 1일 날 우리가 보험료로 처리했다. 보험료로 처리했다 하면 사변 만나 시작. 선거보험료. 선거보험료로 했다 하면 뭐라 하고? 보험료. 선거보험료 요거는 보험료다. 그죠? 선거보험료는 요거 요날 현재 미리 준 거 요거잖아. 80원. 보험료는 요거 40원이다. 알겠죠? 요거 하나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바로 문제가 나오면은 알 수 있는 요거다. 그죠? 예. 그래서 거기 보면은 하나 우리 연습 하나 해볼게 보세요. 요 똑같은 거 47페이지 보세요. 소모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모품도 우리 소모품 문제 나왔다 하면은 소모품도 소모품으로 처리했다 또는 우리가 소모품 B로 처리했다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죠? 소모품으로 처리했다 하거들랑 붕괴를 뭐라 한다? 소모품 비. 반대로 요란 뭐라 하고? 소모품. 알았죠? 요거는 비용, 요거는 자산을 합니다. 소모품은 자산이고 요건 비용이다. 그죠? 그럼 실제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제가 한번 해드릴게 한번 보세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실전 문제를 보면 오히려 더 이해하기 쉬우니까 그게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 한 가지고 해볼게요. 62페이지 한번 보세요. 62쪽에 10번. (62쪽에) 10번 문제 봅니다. 자, 이렇게 시험이 이래 나왔습니다. 그죠? 한국 아파트 단지는 9월 1일에 12개월분의 화재보험료 96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보험료로 회계 처리했다. 그게 동그라미 쳐야죠. 보험료. 자, 이 문제는 보험료를 했다 그랬습니다. 그죠? 아, 제시어가 보험료를 했다. 장부에 보험료를 했다 그랬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시작. 선거보험료. 답이 이거잖아. 그죠? 선거보험료. 알겠죠? 선거보험료는 미리 준 거잖아. 그죠? 미리 준 거 생각해 보세요. 9월 1일 날 1년치를 지급했습니다. 한 달에 얼마겠죠? 한 달에 얼마? 8만 원이잖아요. 8만 원이고 오늘 현재 우리가 미리 준 거는 8개월 분치나 그죠? 8개월 내년 거니까 88이 얼마? 64. 선거보험료 64만 원. 답. 대변은 뭐하고? 보험료 64만 원. 답은 몇 번이죠? 3번 답이잖아. 그죠? 요래 하면 됩니다. 3번 답. 만약에 이 문제가 10번 문제가 화재보험료 96만 원 현금 지급하고 선거보험료로 회계 처리했다. 문제가 만약에 이래 나왔다. 그죠? 제시어가 보험료가 아니고 선거보험료를 했다 하면 뭐라 해야 되죠? 보험료 해야죠. 그죠? 보험료. 원래 보험료 몇 개월? 4개월. 4개월. 한 달에 8만 원씩 4개월 얼마죠? 32만 원. 보험료 32만 원 하고 대변은 뭐 한다? 선거보험료 32만 원. 그죠? 그럼 요거는 다 이럴 때는 답이 몇 번이죠? 2번 되겠네요. 그죠? 2번. 알겠죠? 지금 이 답은 3번이 답이고 만약에 반대면은 2번입니다. 그죠? 알겠죠? 11번 한번 볼까요? 11번. 똑같은 문제다. 그죠? 10월 1일 날 1년분 화재 보험료를 지급했다. 10월 1일 날 지급했습니다. 그죠? 10월 1일 날 1년분 화재 보험료 12만 원을 지급하고 뭘 했다 그랬죠? 선거 보험료를 처리했다 그랬네요. 그죠? 선거 보험료를 했다 그랬습니다. 선거 보험료. 그러면은 우리 연말에 이걸 바꿔줍니다. 그죠? 어떻게 해야 되죠? 보험료. 이렇게. 보험료. 그 보험료. 원래가 얼마? 3개월이지. 3만 원. 그죠? 답. 차변에 보험료 3만 원. 대변에 뭐 되죠? 선거보험료 3만 원. 답은 1번이네. 알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본 거예요. 그러면 10번과 11번 요 두 문제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면 되잖아. 그죠? 똑같은 모양이니까. 알겠죠? 이렇게. 항상 반대로 한다 하는 거 아세요? 알겠죠? 물론 이제 꼭 보험료만 나오기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료 아니고 또 임차료 이런 나오기도 하죠. 임차료. 주로 이게 많이 나옵니다. 임차료 나오면 이거 뭐라 하면 되죠? 임차료. 그죠? 선급 임차료, 임차료. 요게 임차료 나왔다, 선급 임차료. 알겠죠? 말만 바꿔주면 되니까. 그 10번과 11번 요거 두 개를 딱 가지고, 요거 핵심이다. 그죠? 두 문제. 그리고 나머지 문제 나오면은 똑같은 식으로 하면 됩니다. 예, 자. 예, 16번 하나 보세요. 16번. 그거 넘겨보세요. 16번 문제. 예, 16번 소품 나왔죠. 그죠? 그것도 한번 보세요. 16번에 보면은 기중에 소모품을 15만원 구입하면서 이를 비용으로 처리했다. 비용 처리했다는 거는 뭐로 처리했단 말이죠? 소모품비로 처리했다 이 말이잖아. 그죠? 비용. 자, 힌트가 거기에 비용했다 이 말입니다. 자산했다 하면 뭐라 하고? 소모품. 16번 문제입니다. 예, 65쪽에.
자, 비용을 했다면 소모품비로 했다 이 말이잖아. 그죠? 그럼 우리가 결산 수정 분계는 반대로 하자. 뭐라 한다? 소모품, 알았죠? 소모품 자산이잖아. 자산이면 남아있는 거 15만 원을 구입해서 사용한 게 얼마 사용했죠? 7만 원 썼죠? 15만 원 중에서 7만 원 썼으니까 얼마 남았죠? 8만 원 남아있죠? 소모품 8만 원 자산. 남아있는 재고자산. 대변은 뭐하고? 소모품비 8만 원. 그죠? 답. 차변의 소모품, 대변의 소모품비 이렇게. 똑같이 알겠죠? 비용 처리했다 하면 반대로 하면 되고. 알았죠? 예, 이렇게 이제 결산 수정 분계입니다. 자, 이제 돌아오세요. 그럼 이렇게 하고 나면은 자, 우리 교재 예, 49페이지 한번 보세요. 49쪽에 예, 49쪽에 돌아와서 14번 보면은 우리나라가 채택한 국제 기준에 따른 개정 과목 분류의 해설이 나와 있다. 그죠? 요 개정을 이래 분류해놨고 뒤로 한번 넘겨보세요. 51쪽 그 51쪽부터는 이제 개정 과목 쭉 설명이 나옵니다. 그죠? 그 개정에 대한 설명들 시간 나면 한번 쭉 한번 보세요. 이게 자산 개정이다. 부채 개정, 자본 개정, 수익 개정, 비용 개정 쭉 열거되어 있었는데 그거 다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잖아. 그죠? 우리가 딱 필요한 것만 하면 되고. 예,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산 하면은 자산과 부채는 구분해야 되잖아. 그죠? 요거 부채. 자산이라는 거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거, 받을 권리가 있는 거, 이게 자산이다. 부채는 뭐냐?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거, 그게 부채다. 그죠? 소유하고 있는 거, 대표적인 뭐가 있죠? 현금, 그죠? 예금, 주식, 그죠? 상품, 건물, 이런 게 자산이다.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거. 받을 권리가 있다. 돈 빌려줬다. 대여금. 물건을 외상으로 팔았다. 외상 매출금. 돈 안 받았다. 미수금. 이런 게 모두 받을 권리다. 그죠? 그럼 갚아야 할 의무는 뭐냐? 요거 반대잖아. 그죠? 그럼 차입금 같은 거는 부채. 요거 반대. 외상 매입금 이런 거는 부채. 미수금 반대, 미지급금 이런 거 반대다. 그죠? 부채, 갚아야 할 빚, 차입금, 외상 매입금, 미금 등등 이런 거죠. 이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 이걸 우리는 자본이라 한다. 그죠? 자본. 그래서 이 자본은 내 돈, 타인 자본 이거는 총 자본이라 그런다. 그죠?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타인 자본이랍니다. 타인 자본. 내 돈 아니죠. 이거는 자기 이 내 돈이고 요거는 타인 돈. 그리고 수익이라는 거는 벌어들인 돈, 물건 팔았다, 매출, 돈 빌려주고 이자 받았다, 이자 수익, 뭐 등등, 그죠? 그리고 비용은 우리가 갚아야 할 빚이다. 이거는 벌어들이기 위한 지출한 비용을 말하죠. 얼마에 사와서 얼마에 팔았다, 매출원가, 뭐 보험료라든가 뭐 광고료라든가 등등 이런 게 비용 계정이다. 그죠? 그래서 요 수익에서 비용 뺀 거 이걸 뭐라 한다? 이익. 그죠? 이렇게.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자산과 부채. 자산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거, 받을 권리가 있는 거, 자산. 부채는 요거 반대,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거. 그죠? 수익은 벌어들인 돈, 비용은 지출한 돈. 우리가 이제 이런 자산, 부채, 자본, 수입, 비용에 대해서 이걸 우리는 뭐라 한다? 재무회계라 이랍니다. 그죠? 재무회계. 알죠? 그죠? 그럼 재무회계인데 여기에 대한 이제 우리가 이론적 체계를 하게 되는데 앞으로 공부할 이제 강론에 들어가면 이거 하나씩 하죠. 그죠? 여기에 대한 거. 현금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본다. 그죠? 자산, 이거 알아보고. 이 권리에 대한 거, 이거 알아보고. 그죠? 부채. 자본, 수입, 비용 하고 나면 여기까지 하면 다 끝나버리잖아. 그죠? 그러고 나서 우리 여기에 추가하는 게 뭐였죠? 회계 변경하는 거. 틀린 거, 고치는 거, 오류 수정, 재무제표. 여기까지 딱 하면 여기 우리 재무회계. 여기에다가 원가 계산하는 거, 원가회계. 그죠? 요 위에서 시험에 몇 프로 나온다 그랬죠? 80%. 원가에서 몇 프로? 20%. 알겠죠? 요게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내용이다. 그죠? 결국 이제 핵심이 뭐냐? 연말에 수정할 사항이 핵심입니다. 알겠죠? 물론 그 외에도 좀 있습니다만은, 일단 핵심이 이 연말에
기말에 정리할 거, 연말에 수정할 거, 정리할 사항. 이게 핵심이다. 공부할 내용. 알겠죠? 그 이런 이제 개정 과목들이 그 51쪽에 보면은 자산 개정에 대한 거, 부채 개정에 대한 거, 자본 개정에 대한 거, 수익 개정에 대한 거, 비용이 쭉 나오잖아. 그죠? 그 이런 개정은 시간 날 때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쭉 건너뛰세요. 문제 건너가서 저 뒤로 한번 가볼게요. 83쪽, 83페이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그 83쪽에 보면은 회계 이론적 구조가 나와 있죠. 그죠? 요 부분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하고,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현금에 대한 거, 예금에 하나하나 할 겁니다. 예. 자, 거기에 나와 있는 우리가 이론적 구조 나오죠. 그죠? 회계상의 그 이론적 구조, 그거 잠깐 우리 한번 요약 정리 한번 할 겁니다. 자, 보세요. 이거 우리가 하고 있는 게 회계 원리죠. 그죠? 회계의 목적이 뭐죠? 우리가 하는 회계 원리의 목적이 뭐라 그랬죠? 예? 정부 적응이죠. 그죠? 예, 정부 적응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용한, 유용성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그죠? 누구에게? 정보 이용자에게. 그죠? 요거는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한다. 그죠? 정보 이용자는 외부 정보 이용자와 내부 정보 이용자가 있다. 외부 하면은 주주 있죠. 투자자, 출자자, 또는 뭐 채권자 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죠? 내부 정보 이용자는 경영자 또는 경영진을 하기도 합니다. 외부 정보 이용자다. 그죠? 여기 말하는 정보가 뭐냐? 정보라는 거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정보라는 거는 딴 게 아니고, 그죠? 자산, 부채, 자본, 회계상 정보죠. 그죠? 그리고 수익과 비용. 이 정보를 말한다. 그죠? 정보. 그럼 이 정보는 유용성이 있어야 된다. 쓸모가 있어야 된다. 예. 그리고 이런 유용한 정보가 되기 위해서 첫째, 근본적 특성이 있다. 유용한 정보가 되기 위해서 근본적 특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두 가지 특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근본적 특성이 바로 보면은 뒤쪽에 나옵니다. 85쪽. 근본적 질적 특성 하는 말 보이죠? 그죠? 85쪽에. 이 유용한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근본적 특성이 있어야 된다. 첫째 뭐죠? 목적 적합성과 충실한 표현. 요 근본적 특성이 두 가지 있다. 그죠? 하나는 뭐냐? 목적 적합성과 충실한 표현. 요 두 가지다. 그죠? 유용한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요 두 가지 특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그 하나가 뭐냐? 목적 적합성. 그리고 충실한 표현. 여기에 충실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어야 된다. 거짓말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충실한 표현. 그리고 요 근본적 특성이 있죠. 그죠? 요 목적 적합한 정보가 되기 위해서 다시 그 하부 속성 구조가 세 가지 있어야 된다. 요 세 가지를 갖춘 게 말하면 목적 적합한 정보다. 충실한 표현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 하부 속성이 또 세 가지 있어야 된다. 요거 세 가지를 갖춘 거. 목적 적합한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그 정보는 우리가 어떤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 그죠? 예측 가치가 있어야 되고, 예측 가치와 또 정보, 그게 어떤 그죠? 수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정보를 갖추었다면 이 정보는 중요한 정보다. 중요성을 갖췄다. 그리고 충실한 표현이 되기 위해서는 거기 보면은 충실한 표현이 되기 위해서는 완전성. 그죠? 또 하나가 중립성. 그리고 오류가 없어야 된다. 이게 말하면은 충실한 표현이 돼요.
거짓이 없다는 것은 완전한 정보라. 즉 말해서 정보가 만약에 그죠? 이렇게 만약에 5가지면은 이걸 한 개 빠뜨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죠? 5개 다 정보를 정해야 된다. 이런 건 누락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완전성. 알겠죠? 중립성 그랬죠. 그죠?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된다. 그죠? 예. 객관성 유지해야 되고 오류가 없어야 된다. 무오류이랍니다. 요게 하부 속성 구조다. 이 근본적 특성과 그리고 하나는 이제 보강적 특성이 있다. 그죠? 요걸 이제 또 보강적, 요거는 5개입니다. 예, 보강적 특성은 5가지. 요 5, 참, 4가지. 제가 말 잘못했습니다. 4가지. 보강적 특성. 알겠죠? 비교, 검정, 적시, 이해. 외울 때 요리 외우세요. 이거 모두 암기해야 됩니다. 요거는 바로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암기하셔야 되고. 보안은 비교 가능해야 된다. 다른 정보하고 비교 가능성이 돼요. 그리고 그 정보를 우리가 검증 가능해야 되고. 시기적절해야 된다. 그죠? 적시성. 그리고 이해가 가능해야 된다. 이해 가능성이랍니다. 이해 가능성. 그리고 이런 정보에 포괄적 제약 요인. 이런 아무리 좋은 정보라 하더라도, 그죠? 이 정보는 남아야 되죠. 그죠? 수익이 돼야 돼. 내가 만약에 100원을 투자했다. 100원을 투자했다가 이걸 120원 버려야 되겠죠. 그죠? 즉, 효익이 커야 된다. 이겁니다. 이걸 우리는 요 원가보다 커야 된다 해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국제 기준에서는 요 뜻이 뭐냐? 요 뜻이 말하면은 투자 가치가 있어야 되는 내가 효익이 커야 된다. 투자한 금액보다 원가보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예. 100원을 투자해서 버려야 되죠. 그죠? 예. 아무리 좋은 정보라도 내가 100원 투자했다가 만약에 80원 버렸다. 이거는 좋은 정보가 아닙니다. 그죠? 수익을 얻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원가보다 효익이 커야 된다. 그래서 이 원가의 중요성 이렇게 나타납니다. 포괄적 요인이다. 알겠죠? 이게 정보의 유용성이다. 이랍니다. 그 근본적 특성과 보강적 특성, 포괄적 요인. 아시겠죠? 요런 정보다. 그죠? 우리가 하고 있는 정보 이거잖아. 자산부, 재자본, 수입, 비용이다. 그죠? 그럼 요런 정보다. 요런 정보. 요걸 가지고 작성하는 게 바로 우리는 재무제표라죠. 그죠? 재무제표. 그 이런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요걸 가지고 작성하는 표가 재무제표. 요걸 가지고 작성하는 게 바로 재무상태표. 이거는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죠? 요걸 가지고 작성한 게 재무제표죠. 재무제표. 요 작성할 때 기본 가정이 있죠. 뭐뭐라면은 하는 게 이게 뭐냐? 계속기업입니다. 기업은 계속된다는 가정하에 작성한다. 알겠죠? 계속기업이다. 그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 하나 계속기업입니다. 이게 반대말이 뭐냐? 청산기업이다. 오늘 문 닫는다 이 말이죠. 그죠? 청산기업이라는 거는 오늘 문 닫으면은 이 오늘 기업을 우리가 문 닫는다면은 기업의 모든 재무 상태, 재무 그 자산 구조, 이런 자산을 전부 시가로 나타내야 되잖아. 그죠? 시가. 요 시가를 가지고 이제 청산 배당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업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원가. 그죠? 취득 원가를 나타낸다. 그 취득 원가를 나타내고 그 원가를 기간 배분하고.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계속성을 유지한다. 요게 계속 기업이 항상 기본 가정 나오면 딱 하나입니다. 알겠죠? 계속 기업이다. 아시고 계속 기업. 예, 그리고 요런 재무제표의 인식, 자산부 재자본을 인식은 언제 하느냐? 요 인식이라는 거는 효익이, 요 효익이 유익 가능성이 커야 된다. 그죠? 유익 가능성이 높아야 되고, 요 효익은 우리가 측정 가능해야 된다. 그죠? 예. 요게 인식 기준이잖아. 그죠? 또 우리가 요 측정한다는 것은 금액을 측정한다는 것은 요거는 취득 원가로 측정하느냐,
그죠? 시가로 하느냐. 크게 두 가지가 있죠. 그죠? 취득 원가를 하는 걸 우리가 역사적 원가를 합니다. 시가로 하는 거 현행 원가. 그죠? 요거는 현행 원가. 그리고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 또 하나는 실현 가치. 오늘 팔면은 내가 받을 수 있는 가격.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 요게 말하면 시가의 정보다. 그죠? 시가 가깝고. 요거는 이제 유입 가치, 역사적 원가, 취득 원가다. 그죠? 현행 원가나 실현 가치는 현재 시가를 나타냅니다. 시가. 알겠죠? 시가. 요런 이제 재무제표 요소가 있다. 유입과 측정. 그리고 요 재무제표 우리가 작성하는데, 재무제표 작성. 작성 원칙 있다. 그죠? 원칙이 바로 뭐냐? 우리 회계 기준이죠. 그죠?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이겁니다. 국제 회계 기준. 회계 기준. IFRS. 여기 국제 회계 기준이다. 요 원칙 예외가 있죠. 그죠? 여기 바로 뭐냐? 회계 관습이다. 우리는 원칙과 예외가 있는데 국제 기준에 따라서 모든 재무제표 작성하되 회계 관습이 있죠. 그죠? 관습. 요 관습을 인정되는 게 바로 세 가지다. 그죠? 여기서. 바로 우리가 첫째, 보수주의. 우리가 선택 가능한 방법이 두 개 있을 때 이익이 적은 쪽을 선택한다. 그리고 금액이 크면은 따로 분류하고 금액이 적으면은 통합할 수 있다. 그죠? 업종별 관행도 중시하죠. 요게 회계 관습도 인정한다. 법만 인정하는 거, 이 법이잖아. 법만 인정하는 것을 회계 관습도 인정한다. 그죠? 요게 보수주의. 요거는 이익이 적은 쪽을 선택할 수 있다. 세금을 적게 내는 쪽이다. 그죠? 중요성. 우리 그죠? 찜질방 같은 데 보면은 수도료하고 전기료 이게 금액이 크잖아. 그죠? 예. 사원회장 가보면은 그 수도료 얼마, 전기료 얼마 이렇게 이렇게 구분하고요. 수도료, 전기료. 그 우리 학원 같은 경우는 금액이 안 크죠. 그죠? 묶어서 이렇게 수도 광열비. 이게 할 수 있다. 그죠? 금액이 크면은 나누어 주고 수도료 따로, 전기료 따로 나누고 금액이 크지 아니하면 묶을 수 있다. 요게 중요성. 알겠죠? 대표적 금액이 크다, 적다. 금액이 크면은 나누어 주고 금액이 적으면은 통합할 수 있다. 요게 이제 우리가 주로 이제 양적 중요성이라죠. 물론 이제 질적 중요성도 있습니다. 예, 중요성 이런 게 있다. 그죠? 관행, 은행 같은 데는 현금만 취급하죠. 그죠? 현금 기준이다. 여기 업종별 관행으로 인정되는 거. 요게 회계 관습이다. 알겠죠? 이런 게 있구나. 요게 정보에 대한 기본 과정은 계속 기업이고 요걸 우리가 인식하는 거는 효입, 유입, 측정, 물론 부채는 유출이죠. 그죠? 부채는 나갈 돈, 자산은 들어올 돈이고 측정의 기준은 취득 원가와 시가가 있다. 원가를 하느냐 시가를 하느냐 요거는 역사적 원가, 시가는 현행 원가, 실현가치, 현재가치. 작성하는 기본 원칙은 국제의 기준인데 외예가 있다. 그죠? 관습 요런 게 있다. 세 가지. 그럼 이런 것을 우리가 요렇게 그죠? 했죠. 이걸 우리는 뭐라 하나 하면은 개념 체계라 이랍니다. 개념 체계를 하고 이게 우리가 재무회계죠. 이걸 우리가 재무회계 개념 체계라 이랍니다. 이 개념 체계하고 요거 나와 있는 국제회계 기준 법이죠. 그죠? 예. 국제회계 기준이라는 건 우리가 하고 있는 법이다. 그죠? 이 재무회계 개념 체계와 국제의 기준은 항상 서로 내용이 같아야 되겠죠. 그죠? 일맥상통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내용이 서로 다른 게 있더라. 요게 재무회계 개념 체계와 국제의 기준이 내용이 서로 상충하더라. 서로 틀리더라. 그럼 어느 게 우선할까요? 예? 법이 우선하겠죠. 그죠? 예, 요게 항상 우선합니다. 법이. 알았죠? 예, 항상 법이 상위. 법이 우선한다. 알겠죠? 그럼 이런 재무회계 개념 체계 있죠. 이런 개념 체계를 왜 했느냐? 도입 배경, 요거는 뭐냐 하면은 어떠한 기본적인 방향 제시다. 그죠? 예, 방향 제시.
기본적인 방향 제시와 지침을 제공한다. 이걸 뭐 우리는 도움을 주고자 했다. 법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만은 방향 제시와 기본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일관된 지침을 제공한다. 누구한테? 법을 만드는 사람한테. 법을 만드는 사람. 두 번째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사람. 재무제표는 누가 작성하죠? 이 사람. 알겠죠? 경영자가 작성하죠. 그죠? 경영자가 작성합니다. 그죠? 예, 경영자. 그리고 세 번째, 재무제표를 이용하는 사람. 이런 모든 사람들. 그리고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사람이 있죠. 감사인에게 요거 방향을 제공한다, 제시한다. 이게 하기 위해서 개념을 체결했다. 그리고 마지막 요 감사인이 하는 의견 표현은 크게 네 가지가 있다. 저는 한번 했죠, 그죠? 잘 됐다. 무슨 의견? 적정 의견. 조금 잘못됐다. 뭐라 했죠? 한정 의견. 많이 잘못돼서 뭐라 하죠? 부적정 의견. 감사의 제안을 받았다. 의견 거절. 이런 네 가지다 그러잖아. 그죠? 예. 요게 이제 우리가 개념 체계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암기할 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예. 요게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근본적 특성은 두 가지 있다. 그죠? 시작. 목적적 합성과 충실한 표현. 요 목적적 합한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시작. 예적 가치, 확인 가치, 중요성. 충실한 표현이 되기 위해서는 완전성, 중노심, 무오류. 그리고 보완적 특성은 비교, 검정, 적시, 이해. 포괄적 요인은 뭐다? 원가. 그 재무제표 기본 과정 뭐죠? 계속 기여. 그래서 이런 거 있다. 그죠? 재무제표 작성은 원칙은 법이고 예외가 있다. 회의 관습. 그 간평 시험 이래 나왔습니다. 우리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회계 관습은 배제한다. 틀리잖아. 그죠? 회계 관습도 인정해 줍니다. 관습도. 알겠죠? 오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요 관습도 인정해 주는데 대표적인 이런 겁니다. 보수주의나 중요성과 관행이다. 보수주의, 이익을 적게 하는 거. 그죠? 중요성, 금액이 크고 적고, 업종별 관행도 중시한다. 요게 재무회계 개념 체결하는 겁니다. 책을 잠깐 보세요. 우리 교재 봅니다. 83쪽. 1번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목적이 나오죠. 그죠? 목적에서 그 동그라미 1번부터 6번까지 나와 있죠. 83쪽. 예. 1번과 2번은 법을 만드는 사람, 이 사람 이야기입니다. 제정자. 1번과 2번은 제정자고 동그라미 3번은 작성자, 동그라미 4번은 감사인, 동그라미 5번과 6번 이용자. 알겠죠? 거기에 대한 이야기다. 아래 재무계계 개념체계 위상이랑 이거. 개념체계는 국제의 기준에 우선하지 못한다. 이게 우선이다. 그죠? 그 말이죠. 개념체계는 국제의 기준에 우선하지 못한다 되어 있습니다. 예, 우선하지 아니한다. 기억하세요. 그 일반 목적의 재무보고 나온다. 그죠? 보고가 나오고 쭉 내려갑니다. 쭉 한번 읽어보시고 아래 3번 보세요. 일반 목적의 재무보고의 한계가 나와 있죠. 1번. 우리가 하고 있는 이게 일반 목적입니다. 재무 해결하는 겁니다. 알겠죠? 예. 그러면 일반 목적이 있고 또 무슨 목적이 있을까요? 일반 목적은 정보 제공. 알겠죠? 특수 목적. 이게 원가 회계. 이거는 재무 회계. 원가 회계다. 그래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특수 목적이랍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거, 그거 보면은 일반 목적이 쭉 읽어보다 보면 전부 다 재무 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야기입니다. 아래 쭉 내려갑니다. 일반 목적의 재무보고의 한계, 우리가 하고 있는 재무 회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무 회계. 이거는 원가 회계. 특수 목적 원가 회계, 원가 관리 회계를 보시면 되고, 우리 지금 이거잖아. 그죠? 재무 회계에 한계가 있다. 한계. 1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재무 회계는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기타 채권자가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를 정하지 않는다. 그 정할 수도 없다.
우리가 하는 거는 무슨 정보? 회계상 정보입니다. 알겠죠? 우리 정보를 하는 거는 무슨 정보를 말한다? 회계상 정보지 모든 정보가 아니죠. 그죠? 이 모든 정보는 정할 수 없다. 우리가 하는 거는 회계상 정보다. 알았죠? 두 번째, 일반 목적의 재무보고서는 보고기업의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기업의 가치를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하고 있는 단순히 이거잖아. 그죠? 자산부채 자본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거다. 그죠? 예. 만약에 우리가 어떤 A라는 기업이 있다. 이런 A라는 기업이 있는데, 그죠? 이 기업의 지금 주가가 만약에 100원이다. 100원인데, 이 기업의 가치를 만약에 평가했을 때, 이 기업의 가치는 만약에 150원이다. 현재 주가가 100원이라면은 앞으로 이건 오를 가능성이 많죠. 그죠? 그렇잖아. 그죠? 예. 만약에 이 기업의 가치가 지금 만약에 80원인데 현재 주가가 100원이라면 이건 거품이 섞이잖아. 내릴 가능성이 많잖아. 그죠? 그 이거 가치를 알아보면 이건 하나의 그 별도 이거 하나의 이것도 학문이죠.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쉬운 게 아니고 기업 가치를 평가한다는 건 굉장히 힘들죠. 어렵습니다. 이게 이것만 알면은 주식 투자에 상당히 확률이 높습니다. 그죠? 주식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사람 이걸 알아야 되잖아. 이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면은 현재 주가 100원이면 이런 기업은 주식 사도 되죠. 그죠?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죠? 이런 겁니다. 우리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재무회계는 이런 걸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그래서 기업의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고안된 게 아니고 3번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재무회계는 정확한 서술보다는 추정이나 판단이나 이런 게 많다. 그죠? 예. 추정치가 많죠. 뭐 내용연수라든지 그죠? 잔존가치라든지 그런 게 많다. 85쪽 제일 위에 보세요. 재무제표의 기본과정 뭐라 그랬죠? 계속기업. 시험에 4번 나왔습니다. 계속기업. 알겠죠? 딱 하나. 그리고 아래 보니까 4번에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 나오죠. 그죠? 아래 보면 근본적 특성 나와 있다. 목적 적합성. 그죠? 그 안에 내용들이 그게 이겁니다. 예측가치, 확인가치, 중요성 3가지 딱 기억하시고 충실한 표현에 또 3가지 완전성, 중립성, 무오류 딱 알겠죠? 체크하고 뒤로 갑니다. 보강적 특성 나오죠. 그죠? 비교 가능성, 검증 가능성, 적시성, 이해 가능성 알았죠? 예. 요거 4가지 비교, 검증, 적시, 이해. 다음 오른쪽 87쪽에 3번 유용한 재무보고에 대한 원가 제약이다. 그 1번에 보세요. 원가는 재무보고로 제공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포괄적 제약 요인이라 돼 있죠. 그죠? 그럼 여기서는 포괄적 제약 요인은 뭐다? 원가. 알았죠? 원가다. 그 말. 이 뜻이 원가보다 효익이 커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알았죠? 예. 아래 5번 재무제표의 요소. 요소는 이거잖아요. 자산, 부채, 자본, 수입, 여기 요소다. 그죠? 이게 재무제표 요소. 그죠? 1번. 자산은, 읽어보세요. 알겠죠? 자산은, 그게 뭐 쭉 나오잖아. 그죠? 둘이 다 앞으로 공부할 내용이고, 자산은 기업이 통제하고 미래 효익이 기업에 유입되게 되는 자원이다. 두 번째, 부채는 기업이 갚아야 할 빚이다. 3번은 자산의 부채를 차감한 거, 그리고 수익은 기업이 벌어들인 돈, 비용은 지출한 돈이다. 여기에 대한 의의가 나오네요. 그죠? 의의고. 뒤로 가세요. 2번. 재무제표 요소의 인식이 나오죠. 인식은 여기죠. 효익. 유익 가능성이 높아야 된다. 측정 가능 요는 자산. 자산과 수익에 대한 인식이고, 부채와 비용은 효익 유출이죠. 그죠? 유출, 측정. 그리고 아래 보면은 재무제표 요소의 측정이 나와 있다. 그죠? 1번 역사적 여기 나와 있네. 역사적 원가 이거. 그죠? 2번에 보니까 현행 원가, 3번에 실현 가치, 4번에 뭐가 있죠? 현재 가치. 시가의 의미구나. 그죠? 시가.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이제 자산에 대한 특징이 나온다. 그죠? A, B 해서 기억, 니은, 티거, 리얼. 이런 좀 읽어보세요. 알겠죠? 자산은 기업이 미래 효익이, 그죠? 기업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걸 말한다.
니은에 가보면은 자산의 존재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형태가 필수는 아니다 그랬죠. 우리가 자산이라는 거는 형태가 있는 것도 있고 유형도 있지만 형태 없는 것도 있죠. 그죠? 그게 뭐죠? 무형 자산도 있다. 그런 말입니다. D가 소유권의 자산의 존재를 판단하기 위해서 필수는 아니다 그랬죠. 즉 등기가 된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외상거래 있잖아. 그죠? 신용거래. 이것도 자산 있죠. 그죠? 대여금, 외상 매출금 이런 거는 등기가 안 돼 있는 것도 있다. 리얼 일반적으로 지출의 발생과 자산의 취득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기회가 100원이 들어왔다. 현금 주고 사와야 되겠죠. 그죠? 현금이 나갔다. 이게 당연하잖아. 그죠? 기계를 샀으면 현금이 나가야 됩니다. 그죠? 자산의 취득과 현금의 지출은 이거는 그죠? 당연하지만은 항상 필수는 아니다. 왜? 공짜로 받을 수 있잖아. 공짜. 기계가 그죠? 공짜로 받을 수 있다. 우리 기업의 주주가 우리 회사에다가 기계를 하나 정려했다. 그죠? 정려, 상소 이런 거 무상도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부채 가보면은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이 발생한다. 이거는 이제 각 장 자산에 가서 또는 부채에 가고 자본은 다 나옵니다. 다시 그죠? 중복돼 나오지만 한번 정리해 놓은 거죠. 그죠? 부채라는 거는 기업의 현재 의무다. 현재가 언제죠? 12월 31일 현재 의무. 우리 항상 부채라는 거는 요날 현재 의무를 말한다. 12월 30일 현재 의무. 이 의무는 법적인 의무도 있고 법으로 해야 돼. 의지 의무도 있다. 그죠? 예, 이거 의지 의무도 있다. 간단하게 표현하면은 요 법적 의무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AS 같은 거는 물건을 팔고 3년간 AS 한다. 이거는 법적 의무지만은 선물 주겠다 하는 거 있잖아. 그죠? 경품 이런 거. 이것도 당연히 약속이죠. 이것도 의무다. 의지 의무. 이런 게 시험에 여러 번 나옵니다. 부채란 현재 의무이면서 법적 의무만을 말한다. 틀렸잖아. 그죠? 의지 의무도 법 의무가 들어. 이것도 부채다 이 말입니다. 알았죠? 이거 두 가지 있다. 그 말이고 자 뒤로 가봅니다. 뒤로 가면은 자본의 특징. 자본이란 자산의 부채 뺀 거. 그죠? 그리고 아래 보면 제2절. 그 보면 또 재무제표 표시가 나오죠. 그죠? 아, 재무제표 표시 1번 한번 보세요. 그 재무제표를 우리가 표시한다. 이런 재무제표 표시를 말합니다. 그죠? 이런 재무상태표. 요게 우리 대차대조표입니다. 그죠? 재무상태표. 이 재무상태표는 주식회사 대전기업. 이게 언제냐? 2017년 12월 31일이다. 그리고 요 단위는 100만원. 우리나라 돈이다. 이렇게 표시하잖아. 그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 재무상태표에 대전회사의 재무상태표는 현재 현금이 예를 들어서 300, 은행 예금이 500 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내잖아. 그죠? 이런 나타내는데, 자, 그거 보세요. 재무제표의 목적, 재무제표의 범위는 다 아는 거고, 3번 보세요. 재무제표의 표시정보 1번. 보고기업의 명칭, 여기 나와 있잖아. 이런 거. 그죠? 동그라미 2번. 개별 기업인지 어떤 그룹인지, 대전회사 하나만 있는 건지, 대전그룹인지 이런 거 나타내는 거. 3번. 보고기간의 종료일 12월 31일이다. 그죠? 4번. 표시통화는 원이다. 우리나라 돈 원, 달러, 이런 거. 엔. 재무제표 금액은 100만 원이다. 그죠? 뭐 이런 표시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요런 거. 현금이 300원 아니잖아. 300만 원. 단위가 100만 원이니까. 이것도 500만 원. 그렇죠? 예. 아래 재무제표 일반상 1번. 공정한 표시. 재무제표는 당연하잖아. 그죠? 공정하게 표시해야 되고, KIFRS 국제의 기준을 준수해야 된다. 두 번째, 계속 기업에 따라 작성해야 된다. 세 번째, 기업의 현금 흐름 정보를 제외하고는 발생 기준에 따라 한다. 현금 흐름은 현금 기준이잖아. 그죠? 중요성, 금액이 크면은 구분하고, 금액이 적으면 통합 표시하세요. 상계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상계한단 말이 아닙니다. 그죠? 1번에 보면 상계하지 아니한다. 우리가 금액이 나왔으면 이렇게 금액이 나왔을 때 100원이 들어왔다가 70원 나갔다. 그러면 요거 잔액 30원 남았잖아. 그죠?
요래 상계하면 30원이죠. 결과는 같죠. 그죠? 그래, 이래 하지 마세요. 이래 하세요. 총액으로 나타내세요. 순액으로 나타내지 마세요. 요게 원칙이다. 그죠? 예. 상계하지 마세요. 물론 이제 상계할 것도 있죠. 그죠? 필요도 있지만은 원칙이 이거다. 6번째, 보고빈도는 1년마다 작성한다. 그죠? 예. 뒤로 가서 7번에 비교 정보라 그랬죠. 자, 이 말입니다. 요게 300원, 원래 500원이다. 그죠? 작년 연말, 2016년도는 요게 250원이었다. 2016년도는 요게 600원이었다. 이래 비교하도록. 올해와 작년을 요래 나타내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우리가 이제 연습할 때는 하나만 하지만은 결산 보고할 때는 반드시 작년 거하고 올해 거 요래 표현하면 이렇게. 정기와 단기. 이걸 우리 뭐라 한다? 비교 정보라 이랍니다. 비교. 그래야 정보 이용자가 아하 작년 연말에 현금이 25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300만 원이구나. 이렇게 비교할 수 있잖아. 그죠? 비교 정보를 나타내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 그때 이익도 올해 이익이 만약에 200원인데 작년에 얼마였나? 150원이었다. 아하 작년보다 올해 이익이 많았구나. 알 수 있잖아. 그죠? 정보 이용자가. 요걸 무슨 정보를 한다? 비교 정보. 알았죠? 8번 표시를 계속해라. 한번 나타내서 이런 걸 바꾸지 마라 이겁니다. 그죠? 자꾸 왔다 바꾸면 헷갈리잖아. 그죠? 9번 보수주의 그랬죠. 보수주의는 이익을 적게 하는 거. 알겠죠? 이익을 적게 계산이 보수주의다. 알았죠? 이익을 우리 쉽게 이익을 적게 한다. 적은 쪽을 택한다. 아래 장점 보세요. 장점에 가서 보면은 재무구조를 견고히 한다 그랬죠. 견고히. 왜? 세금을 적게 내니까. 간단하잖아. 그죠? 그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단점은 많죠. 그죠? 논리적 일관성이나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 회계 담당자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죠? 자기가 개입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보가 왜곡되고, 그러다 보니까 비교성이 떨어지고, 이익 조작 등의 목적에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예. 잠깐 쉬었다 할게요.